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짠! 네, 이번 시간은 우리 군집입니다. 그래서 군집의 마지막 시간, 우리 상호작용과 천의에 대해서 다양한 영상과 더불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종간 경쟁 혹은 텃세. 그래서 이게 뭐 같은 종이 오면 텃세고요. 뭐 다른 종끼리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망둥어처럼 생긴 이 종이 자기 어떻게 보면 이런 안락하게 생긴 고둥 이런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누군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어네요, 문어. 문어가 It's wandered into the fringe head's territory, and that can't be tolerated. 네, 엄청나게 공격하죠. 이런 게 이제 종간 경쟁이죠. 저번에 생태적 지위 때도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서로 먹이적인 먹이와 공간이 서로 겹칠 때 이제 적극적인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어는 막 발로 막 치고 난리죠. 네. 쫓았습니다. There is more to this behavior than being bad-tempered. The fringe head needs to defend its patch if it is to get enough to eat. 작은 개가 오니까 또 섭취까지 하네요. 섭취도 합니다. 네, 이런 거는 포식과 피식이었죠. 딱딱해. And not the easiest of mouthfuls. 그래서 엄청 딱딱하지만 먹고 있습니다. There are constant boundary disputes, 이제 especially with other 비슷한 종이 옵니다. and this one has got too close. 저 옆에 또 있었네요. 저렇게 텃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을 되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자신을 이렇게 크게 보이면서 서로 내쫓는 엄청나죠. 네, 이건 이제 일종의 텃세죠. 같은 종 간의 경쟁.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지역을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하는 겁니다. A fringe head can never drop its guard. There's too much competition. 그래서 이런 식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우리 군집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종간 경쟁입니다. 아까도 보다시피 비슷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 이거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간과 먹이 지위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서식하게 되면 한정된 먹이와 서식 공간 등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경쟁 베타 원리가 있습니다. 경쟁의 결과 한쪽 개체군만 살아남는 거, 다른 개체군은 사라져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종간 베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집신벌레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집신벌레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게 뭔지 직접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단세포 생물.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애들입니다. 근데 요 애기 집신벌레가 살짝 작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신벌레가 살짝 커요. 근데 종간 경쟁에서는 작은 고추가 매워서 그런지 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해서 자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서퍼레이트해서 이제 컬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서로 이제 자라게 되는데 둘이 합쳤더니 이 종이 이렇게 살아나가 쭉 사라지는 이게 바로 경쟁 베타의 원리입니다. 한 종은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 우리 탐구 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의 집신벌레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는 각자의 개체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애기 집신벌레와 그냥 집신벌레를 합쳤더니 당연히 합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개체수 자체는 줄어들어요. 얘가 살아남은 쯤에 애기 집신벌레 당연히 줄어요. 왜냐면 같이 살았으니까 워낙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결국 살아남는 애는 애기 집신벌레. 얘는 경쟁 베타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와 비슷한 사례의 탐구 활동이 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 생태학자가 따개비에 대한 두 종류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A종 따개비와 B종 따개비가 있어요. B종 따개비는 이렇게 이런 물에 해수면에 가까운 쪽에서만 주로 삽니다. 그리고 A종 따개비는 좀 더 건조해도 좀 더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살아갈 때는 이게 뭐 분쇄인지 경쟁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분쇄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거를 해봤어요. 누구를? A종을 한번 제거해봤어요. 그랬더니 B가 혹시, 그러니까 이 B종이 혹시 이렇게까지 올라오나 했더니 안 올라와. 얘는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 A종 따개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환경, 그죠? 이 건조함에는 약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제거해봤더니 이번에는 B종을 제거해봤더니 이 A종은 확 밑에까지 다 살아. 아, 얘도 사실은 바다랑 가까운 데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거야. 왜? 경쟁에서 밀린 거죠. 경쟁에서 얘는 어떻게 보면 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경쟁.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얘도 경쟁 베타 원리가 사실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 베타 원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따개비 A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그렇지만 얘는 건조한 지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만 다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생태적 지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신벌레예요. 집신벌레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독 배양을 쭉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건 S곡선입니다. 똑같이 우리 배웠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해지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얘네들을 합쳐봤더니 누가 되는 거예요? 네, 합쳐봤더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보셨듯이 애기 집신벌레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집신벌레는 어떻게 보면 죽게 되는. 이거를 경쟁 베타. 요 그래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게 줄어들게 되는. 전체적으로 당연히 같이 사니까 줄어들죠. 공간이 협소해지만. 그래서 이제 경쟁의 결과로 한 종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우리 요 아까 봤던 이제 따개비 요 얘기도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 두 개의 따개비의 종류를 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따개비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살 때는 둘 다 이런 한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A종이라고 만약에 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또 다른 어떻게 보면 B종 같은 경우인데 얘 같은 경우는 더 넓은 지역을 사는 거예요. 아까 A종 같은 경우. B종은 여기서만 살 수 있어요. 좀 더 물에 어떻게 보면 물이 좀 더 많이 있어야지만 얘는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뭐가 생기는 게 되죠? 바로 경쟁이.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서로 살아가는 공간이 겹치는 이 공간 지위가 겹치는 지역에 드디어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까 실험적으로 살펴봤을 때 얘가 훨씬 더 강력한 이해되시죠?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해서 걔를 그 A종을 이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제 또 우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배워야 될 개념은 바로 분서입니다. 분서는 생체적 지위가 겹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화가 된 거예요. 서로 사는 지역을 사이좋게 나눈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생체적 지위가 비슷하면서도 아까 경쟁도 비슷했는데 서로 싸워서 한 종만 살아남게 되는 경우인데 얘들은 함께 생활할 때 먹이의 종류, 먹이를 먹는 시기 등을 바꾸거나 서식지를 나누어 경쟁을 피하는 상호작용.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도마뱀이 하나는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이렇게 분리해서 사는 거. 도마뱀도 그렇고 어떤 새들도 그렇고 그리고 민물고기 같은 경우도 뭐 갈견이, 피라미 이런 애들도 어떻게 보면 갈견이 같은 애는 좀 거의 똑같아요. 먹는 먹이가. 근데 갈견이는 가장자리 그리고 피라미는 중간 이런 식으로 서로 사는. 그래서 이런 생태적인 지위가 서로 분화돼서 분서해서 사는. 이거는 생체 지위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할 게 아까도 봤습니다. 피식과 포식 이것이 군집 내에서 많이 일어나죠.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왜? 그 안에는 생산자도 있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고 이런 어떻게 보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식과 피식 관계 그래서 이런 걸로 먹이사슬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래프도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생 같은 경우는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공생과 기생을 같이 좀 이따가도 살펴볼 건데 공생은 서로에게 좋은 상리공생이 있고 편리공생이 있다라면 쉬는 시간입니다. 얘는 각각 이제 담당자는 기생. 창문을 모두 열어 네. 교실을 환기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생은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생 관계에서 해를 주는 생물을 기생생물 그리고 해를 받는 생물을 숙주.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우살이 같은 애들도 이렇게 기생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나무나 이런 곳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포식자가 피식자를 먹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보세요. 요게 이제 피식자하고 포식자. 피식자가 늘어나면 포식자도 늘어나면서 근데 많이 또 늘어나니까 얘가 줄면 얘도 같이 줄면서 주니까 또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그래서 약간 억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바로 피식 포식 그래프. 요 유형을 여러분들이 그래프 유형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The predators will also increase the population. It's a cyclic pattern.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서죠. 분서 같은 경우는 서로 새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새들이 각자 지역을 나눠서 사는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나누어서 지어서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정리할 게 바로 공생이죠. 공생은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리공생 같은 경우는 두 개체군이 공생해서 서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상리공생이죠. 그래서 서로 좋은 거예요. 상리공생 같은 경우는. 편리공생 같은 경우는 한쪽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그냥 사실 그렇지만 기생은 아니에요. 기생은 아까처럼 한쪽은 안 좋았어.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이제 개체군 곡선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원래 개체군이 만약에 이런 식의 개체군이 있고 이게 만약에 A고 이게 이제 B라면
상리공생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증가하는, 둘 다 개체권 공생이 증가. 이거는 상리공생이 됩니다. 편리공생은 뭐가 되겠어요? 편리공생은 한쪽은 그대로야.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쪽은 그대로인데 한쪽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쪽은 증가. 이런 게 편리공생. 기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기생은 한쪽은 증가하지만 한쪽은 오히려 감소. 좀 이렇게 피해를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로 그래프를 또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생에 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우리 공생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살 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그래서 꽃에게도 좋고 아까 꿀벌에게도 좋죠. 그래서 저런 새들도 보호도 받고 또 먹을 것도 서로 먹을 수 있죠. 이런 다양한 공생의 사례들을 여러분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Mutualism can be seen in most ecosystems and between all sorts of organisms. 정말 신기하죠. 오리와 Animals and plants, or between different 다양한 animals. 서로 공생을. 얘는 굉장히 시원한 겁니다. In this coral reef 뭐 우리 ecosystem, 가장 잘 아는 clownfish live closely with sea 말미잘과 anemones, animals that use their stinging tentacles to catch prey. 우리의 귀여운 The anemone releases chemicals into the water to attract the clownfish, which is protected from the lethal sting of the anemone. 그래서 by a 인동가리 protective 같은 이런 mucus 같이 coating. 사는 애들 참 This 신기합니다. allows the clownfish to 서로 live 이렇게 with the safety of the 공생을 anemone's 하는 tentacles, 생명체. protected from predators. In exchange, the clownfish drives off intruders, like the butterfly fish, stopping them from eating the anemone. 네, 그래서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진 내 상호작용. 그래서 요번에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 상호작용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 중에서 제외하고 한번 인터넷이나 과학 잡지에서 한번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어떤 게 이익이고 그리고 어떤 게 피해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요 표에다가도 한번 작성을 해보셔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죠. 같은 종간 경쟁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다시피 둘 다 사실 종간 경쟁 마이너스긴 해요. 근데 하나는 완전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포식과 피식, 포식과 피식은 당연히 포식자는 좋아지고 피식자는 되고 상리공생은 서로 플러스. 근데 편리공생은 그냥 하나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생 같은 경우 하나는 또한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총 정리된 우리가 관계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천의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해볼 겁니다. 요 개념이 이제 마지막 우리 생물 군집에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것은 생물 군집의 구조가 시간에 따라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천이가 있고 2차 천이가 있다. 그래서 요 천이 요거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요 개념들 개척자가 뭔지 그리고 극상이 뭔지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명확하게 알아요. 이건 수능에서도 예전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개척자를 보겠습니다. 천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바로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1차 천이와 2차 천이의 개척자가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땅, 용암돼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의 개척자는 바로 지의류죠. 지의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맨땅에서는 지의류가 가장 개척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계를 가면서 이제 초원이 되고요. 풀들, 초본이 생기고 관목. 그래서 이제 순서를 잘 보십시오. 초원, 관목. 그 다음에 먼저 양수림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양수림. 그래서 빛이 굉장히 그때 우거지게 되면 이제 호람림이 생기면서 드디어 음수림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양수림이 먼저고 음수림이 나중이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잡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수림, 호람림, 음수림 이 상태로.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단어가 바로 요 군집이 바로 극상입니다. 극상. 그래서 이 음수림이 됐을 때 이제 얘 상태가 극상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1차 천이, 2차 천이 간단히 정리가 되자면 1차 천이는 생명체가 없는 아예 토양이 형성되지 않은 그냥 맨 땅. 그래서 건성과 습성이 있어요. 습성은 물속. 그래서 호수와 어떻게 보면 연못 같은. 그래서 이런 이 습생천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개척자는 습생식물이 되죠. 습생식물이 개척자가 됩니다. 습생천이에서는. 근데 건성천이에서는 아까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지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개척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어쨌든 습성천이, 건성천이도 아까 건성천이는 지류를 지나서 이제 초본이 생기고 했다라면 얘네들은 이제 습생식물이 생기면서 이제 호수가 늪지대가 되면서 이제 습원, 늪지대 그런 걸 이제 습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습원을 지나서 바로 초본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요 천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천이는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특징은 뭐는 있냐면 바로 토양은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사태가 나서 사라지지만 생명체는 사라지면 토양은 있어요. 그래서 토양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떻게 보면 개척자는 초본입니다. 그래서 이 개척자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초본이 여기는 개척자예요. 그래서 초원이 형성된 후 1차 천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런 단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2차 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걸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뭐가 개척자인지. 그리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배웠던 이 천이에 대한 이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s 네. entire forests 산불이 났어요. 이거 2차 천이죠.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그렇지만 2차 천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토양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초본들이 개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죽은 애들은 사라지면서 초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관목이 생기고 양수림이 먼저라고 했죠. 그래서 양수림이 된다면 호남립이 된다면 음수림이 되죠. 그래서 이런 천이 과정, 특히 이제 처음 이거는 이제 1차 천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천이는 돌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면도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꼭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류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천이의 개척자는 지류, 특히 건성천이를 땅에서는 습식천이 습생천이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습생식물.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관목 때문에 혼합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발전하면 음수림. 그게 바로 극상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땅이 가라앉아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2차 천이. 그죠? 그래서 2차 천이 그러면서 이제 2차 천이가 되게 되면 다시 바로 이제 처음 시작이 뭐가 됩니까? 그죠? 2차 천이는 처음 시작이 이제 초본들이 됩니다. 초본들이 되죠. 풀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관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양수림이 형성돼서 맨 마지막 호남림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음수림 극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이제 천이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ometime. 우리 이제 요 탐구 활동을 다시 한번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과제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요 고성 산불 1996 이렇게 대형 산불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요 바람도 불고 건조하면 진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피해가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군에서 발화를 해서 엄청나 여의도 면적이 13배나 되는 면적이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이제 몇 차 천이가 되겠습니까? 2차 천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2차 천이가 되는 것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진행됐지.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다 죽었지만 초본들이 이제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실제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탐구를 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군제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